통찰은 관찰에서 나오고 관찰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관심이 통찰로 이어지는 곳.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도로공사와 함께하는 안전운전 캠페인 안전운전 언더스탠딩. 이제 언더스탠딩의 많은 시청자분들도 이 시간을 기다리신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많이 배웠습니다. 생각보다. 야. 근데 저희도 처음에 도로공사의 안전운전 캠페인을 좀 같이 합시다. 그런 제안을 받고 무슨 말인지 알고 취지도 알겠는데 너무 재미없을 것 같다. 그렇지. 우리가 제일 걱정한 게 그거였죠. 그런데 되게 생각보다 재밌네요. 배울 것도 많고. 그 이유가 한국도로공사 교통처의 현동용 차장님이 말씀을 워낙 잘해주셔서 재밌게 해주셔서 그래서 오늘 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도로교통 안전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다는 첨단 지식으로 분류되는 화물차 관련 교통사고에 대해서 거의 오늘은 다큐멘터리급으로 배워본다고 들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사고입니다. 화물차 사고. 화물차 사고가 진짜 많이 난다. 많이 나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죠? 화물차 관련된 사고가. 그렇습니다. 화물차 사고가 많이 납니다. 생각보다. 얼마나 많이 납니까? 일단 먼저 화물차 등록 대수부터 알아봐야 되는데요. 화물차 등록 대수는 전체 자동차의 한 15% 정도 됩니다. 그리고 화물차 교통량은 전체 교통량 460만 대의 한 29% 정도 되거든요. 근데 최근 3년간 발생한 고속도로 화물차 사망자는 278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53%에 달했는데요. 등록 대수나 교통량에 비해서 이제 사망자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거죠. 화물차 운전자가 사망한 겁니까, 그럼? 이제 가해 차량이 화물차고요. 이 화물차로 인해서 승용차나 승합차나 그렇다. 하여튼 화물차가 다 포함되는 사고. 사망률이 높다. 화물차와 연관된 사고에서는. 그렇습니다. 돌아다니는 거에 비해서 사고가 많이 난다는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좀 더 위험하다. 볼 수 있겠어요. 특별한 무슨 요일, 시간 뭐 이런 게 있습니까? 화물차는 언제 사고가 많이 나더라. 이런 통계도 있어요? 제가 화물차 사고를 분석을 해봤거든요. 요일별로는 월요일, 그리고 시간대별로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가장 사고가 많이 발생했고요. 그럼 희한하네. 시간대는 3시에서 6시면 밤샘 운전이니까 졸려서 피로가 누적될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월요일은 아무래도 이제 주말에 좀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해서 피곤해서 그럴 것 같고요. 오히려 새벽 시간대는 말씀 그대로 누구나 이제 졸리는 시간이고. 그래서 월요일 3시, 6시. 그러니까 주말에 쉬라고 난 주말인 건데. 주말에 일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가장들은 주말이 더 피곤합니다. 저희도 집에서 일하고 피곤하잖아요. 집에서 일하고 또 그러셨나 보네. 이런 영상이 있는데 한번 또 같이 한번 보시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왼쪽 대전 방향을 봐주시고요. 대형 화물차가 졸음운전을 하다가 길을 잘못 들어섰는지 핸들을 급히 틀면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요. 오른쪽으로 전도됐습니다. 이 사고로 이제 대전 방향이 전차로 차단됐던 사고입니다. 다음은 오른쪽 일산 방향이고요. 25톤 덤프트럭이 순간 졸음으로 중심을 잃고 계속 비틀거리다가 왼쪽으로 전도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비틀만 거려도 잘 넘어지네요. 전도가 잘 되죠. 뒤에 이제 화물이 많이 실려 있으면 무게 중심이 이동하기 때문에. 저 차도 그러네. 저 차도 마찬가지네요. 저거. 왼쪽 포항 방향 2차로고요. 아이고. 대형 트레일러가 비틀거리다가 중심을 잃고 차량이 꺾이면서 결국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넘어집니다. 야, 이게 졸면은 진짜 위험한데 살짝 옆으로만 가도 저렇게 흔들릴 수가 있겠네요. 절에서 많이 난다. 저게 멈추기도 어렵고 핸들 꺾기도 어렵고 승용차는 그냥 살짝 차선 바꾸는 게 되는데 화물차는 그게 좀 어려운가 봅니다. 뒤집히는 거. 대부분 졸음운전이 많은 거죠. 저런. 화물차 사망 사고의 80%는 이제 졸음 주시 태만이거든요. 대형 화물차의 일평균 운행 시간이 8시간, 운행 거리는 390km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시간 장거리 운전으로 졸음 운전이 많고요. 또 장거리 운행을 하다가 보면 좀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스마트 기기를 또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올해 또 화물 운전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스마트 기기 사용 경험이 무려 한 80% 이상으로 나왔거든요. 특히 전화통화가 74%로 가장 많았고요. 내비게이션 사용, 문자 카톡, 음악 감상,
영상 시청 이런 순으로 많았는데요. 놀라운 거는 이제 많지는 않지만 게임을 하는 운전자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건 설문조사에서 저렇게 얘기했다면 실제로 더 많이 한다는 뜻이지. 그럼요. 그렇죠. 예. 보수적으로 대답했을 거 아니겠어요. 예. 게다가 이제 스마트 기기 사용 중 사고 날 뻔하거나 예. 사고를 경험한 운전자가 11% 정도나 있었습니다. 와, 이거는 저희도 좀 반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요? 우리가 너무 재밌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너무 재밌고 유익하니까 저희가 그래서 항상 언제든지 따로 시간 나실 때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따로 채널로 오시면 됩니다. 네, 편집번호 올려놓으니까요. 꼭 편집번호로 보십시오. 실시간으로 꼭 보시려고. 근데 너무 재밌으니까 이해는 되는데 위험하죠. 엄청 위험합니다. 저희도 좀 주의하겠습니다. 예. 아휴. 네. 스마트폰 보는 거를 주행 중에 보는 거를 승용차도 그렇고 화물차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그건 좀 못 보게 할 방법이 없습니까? 예전에 DMB 이런 거는 주행하면은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게 하고 그랬잖아요. 뭐 그런 거 전파를 이렇게 어떻게 경찰에서 지금 단속은 하고 있죠. 경찰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현장에서 적발이 이루어지고 단속을 필요하니까 쉽지 않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떡하지 이거? 뭐 안 하는 수밖에 없죠. 뭐 졸음운전 안 해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죠. 뭐. 근데 그걸 안 보시면 졸리고 보시면 위험하고. 첩첩산중이네. 화물차 휴식 마일리지 제도 이런 건 있다던데 이건 뭐죠? 휴식 마일리지 제도는 화물차 운전자가 고속도로 휴게소나 졸음쉼터에 들러 쉬면서요. QR 코드를 찍어서 휴식을 인증하면 마일리지를 적립을 해주고요. 적립된 마일리지를 이제 주유 등 상품권으로 교환해주는 제도인데요. 2021년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이제 개정되면서 4시간 연속 운전 시 30분 이상 휴식, 요게 2시간 연속 운전 시 15분 이상 휴식 이렇게 기준이 강화된 데다가 화물 운전자들의 좀 자발적인 휴식을 유도해서 졸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을 했습니다. 쉬어 가시면 저희가 상품도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니군요. 쉬어 가도록 장려하는 거군요. 경부선 등 6개 노선에서 시작했고요. 올해 중부선, 남해선까지 이제 추가됐는데 시행 후에 이제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휴식 간격을 2시간 이내로 줄이겠다고 응답하신 분들이 87%였고요. 제도 종료 후에도 휴식 간격을 준수하겠다 응답한 사람이 83%로 나타났습니다. 일하던 중간에 쉬는 건 이건 습관입니다.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쉬면서 해야죠. 그러니까 자주 쉬는 건 습관이더라고요. 제가 저희들 직원들 보니까 꼭 쉬는 녀석만 쉬어. 마음에 안 들어? 아닙니다. 뭐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니고 워낙 열심히 일했으니까 쉬겠죠. 쉬어야죠. 특히 화물차는. 화물차들이 별도로 쉴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까? 그 화물차 라운지라고 이제 정확한 명칭은 EX 화물차 라운지인데요. 휴게소 내에 별도로 설치된 화물 운전자 전용 휴게 시설입니다. 샤워장, 수면실, 그리고 세탁기 등 다양한 편의 시설이 마련되어 있어서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고요. 현재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52개소에서 운영되고 있고 하루 평균 한 1,500명 정도 이렇게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도로공사에서 만들어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저희 승용차도 좀 해주면 안 됩니까? 못 씁니까? 일부 수면실 샤워장 되게 좋은데요? 그건 제가 건의해가지고 승용차도 운영할 수 있어요. 그래도 화물차 라운지니까요. 차장님 그 승용차 다 운영하면 또 밀어서 안 되니까 그냥 조용히 저희만 좀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둘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검토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범 화물차 이런 것도 선정해요? 그건 어떻게 선정해요? 모범 화물 운전자 선발 제도인데요. DTG라고 화물차 디지털 운행 기록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위험운전 횟수를 이제 점수화해가지고요. 상위 100명에게 자녀 장학금이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이제 여기에 추가적으로 화물차 전용 내비게이션 앱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또 있거든요. 그분만을 별도로 해서 모범 화물 운전자 선발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화물차 전용 내비게이션 앱을 쓰도록 권장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분들이 이제 화물차 운전자들이 그 앱을 또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DTG를 설치하지 못하는 또 화물차들이 있으니까. DTG.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블랙박스 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동차의 뭐 속도나 위험운전이나 이런 게 기록에 남는 거, 감속 이런 게 기록되는 장치인데 그 기계를 설치하지 못하는 화물차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들은 이제 그
화물차 전원 내비게이션 앱을 이용해 가지고 그래도 안전운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기록에 다 남으니까. 요새 그 뭐 팀맵이나 다른 어플 이용하면 보면 나의 네. 안전운전 점수 나오죠. 그렇게 해서 그런 점수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마치 계속 구간 단속기 구간을 이렇게 지나가듯이 그런 효과. 화물차 중에도 모범 운전자를 뽑겠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저희들이 그 선발되는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평균 위험 운전 횟수 요거를 좀 확인해봤더니 한 100km당 7회 정도 되더라고요. 모범 운전자들이. 근데 전체 화물 운전자 평균이 34회 정도 되니까 100km에 34회씩 위험 운전하신다고요? 네. 그거에 이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니까 너무한다. 운전자들한테는 진짜 작은 거다. 네. 굉장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아닌가. 진짜 위험하군요. 근데 입장 바꿔서 제가 화물차 운전한다고 생각하면 진짜 피곤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로 하시니까 계속 운전만 하시니까. 승용차 운전할 때도 피곤한데 오죽하겠어요 그거는. 그래서 조심해야죠 뭐. 효과가 좀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효과가. 네. 벌써 또 자료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화물차 관련 제도 도입을 통해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와 함께 화물차 사망자도 증감을 반복하면서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고요. 5년 전에 비해서는 26% 정도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화물차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혜택, 제도, 뭐 많이 해주네요. 설비 많이 해주시네요. 네, 맞습니다. 제일 부럽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휴게실, EX 샤워실. 화물차 전용 휴게실. 혹시 도로공사 직원은 쓸 수 있는 거는 아닙니까? 저는 한 번도 안 써봐가지고 말 나온 김에 마지막 회니까 혹시 보통 뭐 우리 예를 들면 빵 만드는 회사 다니면 뭐 남는 빵 할인해서 집에 가져가기도 하고. 그래 자동차 회사는 자동차 할인해서 사가요. 네, 저희 언더스탠딩 직원들도 언더스탠딩을 유튜브를 자유롭게 볼 수 있는 혜택을 주거든요. 저희 직원들에게. 혹시 도로공사는 뭐 혜택 없습니까? 혜택 없습니까? 그런 거 있을 것 같은데 그 도로 그 교통 그 통행료 무료 그런 거. 저희들은 다 이제 그 통행료를 내고 출근하고 있고요. 다 제대로 낸다고요? 없어요, 그 아예 그런 건 없습니다. 퇴근도 내고 가고 있고요. 휴게실 잠깐 이용. 또 고속도로 휴게소 제일 비싼 뭐 해장국 무료 50% 할인 이런 거 없습니까? 저희 그 개인 카드로 내서 먹고 있습니다. 진짜 뭐 이렇게 하나도 없냐. 뭐 공기업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그런 거 하나씩은 좀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 사실. 그래도 내가 도로공사 다니는데 회사 다니는 맛이거든요. 그게 뭐 돈으로 얼마큼 되겠습니까? 그런 거 하나씩 좀 주면 좋겠다. 조금 할인, 뭐 이런 거라도. 그런 거라도. 아쉽네요. 또 뭐 더 해볼 만한 정책들 뭐 더 있습니까? 앞서 좀 설명드렸는데요. 졸음쉼터, 뭐 화물차 라운지 등 휴식 공간을 계속 확충할 예정이고요. 교통범칙금 과태료가 선진국에 비해서 좀 너무 낮아가지고 단속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좀 의견이 있어가지고요. 그 인상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범칙금 과태료 좀 높여야 된다. 과태료도. 그건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은데. 저도 과태료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1년에 360일은 찬성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내는 며칠은 좀 너무 속상해. 속상해. 속상하죠. 이게 좀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는 부분이어서 갑자기 추진할 수는 없거든요. 여건이 조성되면은 그렇게 인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까지 모두 5일에 걸쳐서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안전운전 캠페인 해봤는데요.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건데 다 아는 건 아니었네요. 그러네요. 그리고 조금 환기가 된 측면도 있고 이게 왜 중요한가? 그리고 도로공사 콜센터 1588에 2524 도로공사 기억해 두셨다가 전화하면 고속도로에서 사고 나면 일단 전화하시면 차도 빼준다. 차도 빼주고. 혹시 차장님 뭐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없습니까? 가을이 되면서 장거리 여행이 많아지고요. 교통량이 늘면서 이제 추돌 사고도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또 이제 또 겨울로 접어들면 뭐 도로 살얼음, 눈길 사고도 많이 늘어날 건데요. 항상 앞차와는 좀 안전거리를 확보해서 여유 있게 운전을 해주시고요. 졸리면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꼭 휴식을 취한 후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혹시나 사고나 이제 고장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행동 요령대로 신속하게 대피한 후에 도로공사 콜센터 아까 말씀드렸죠. 1588 도로공사 쪽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신속하게 출동해서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배운 그 영상 아까 볼 때도 하면
막 차 살피고 이러지 말고 네, 고속도로에서는 바로 안전한 데로 피하고 전화하고 그게 맞는 거죠? 사장님? 무조건 대피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는 꼭 필요한 예를 들면 뭐 화물을 운전한다든가 출장, 뭐 불가피한 것들만 주로 이용하고 뭐 봄 가을로 놀러 다니는 이런 거는 저희가 최대한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요즘 많이 줄었어요. 너무 통계에도 보시면 언더스탠딩 보느라고. 그렇죠. 예전에는 사실은 인생이 좀 무료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봄 가을에 놀러 다니는 재미였는데 언제부터인가 언더스탠딩을 보면 되는데 왜 놀러 가? 그렇죠. 뭐 이런 것 때문에 통행량도 꽤 줄어들 거고. 저희가 도로공사의 안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전 걱정 좀 덜 하셔도 될 거고. 고맙습니다. 통행료 수입은 약간 좀 줄어드는데 그거 뭐 어쩔 수 없겠습니다. 경쟁 상대네요 그러면. 재밌으신 분인데? 재밌으신데요? 정들었는데. 한국도로공사 교통처의 현동용 차장님과 함께 안전운전 캠페인 마지막 편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잠시 쉬었다가 7시 45분에 또 재미있는 언더스탠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3프로TV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 미래대학 강의를 선보인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진들과 기관의 큰 프로젝트로만 제공되던 깊이 있는 통찰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 현상은 벌어진 거고 함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유란 말이죠.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사회 변화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11월 7일까지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참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해 주세요.